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11번 문제는요. 이 그래프가 정확히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나온 문제랑 가장 유사한 문제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드릴 건데요. 수치라든가 이런 내용은 조금 다르니까요. 여러분 시험 보신 문제하고 비교하셔서 푸는 방법만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보를 입수한 거에 의하면 이 문제에서는 각각 부하 A, B, C의 평균 전력을 줬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 평균 전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다고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률은 그대로 A, B, C 역률을 180, 60%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이 그래프, 이 부하곡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하 A, B, C 세 부하가 각각 동시에 최대로 발생하는 전력이 얼마냐라는 뜻이 되겠고요. 지금 A 부하가 월등하게 여기 8kg에 대해서 가장 전력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대가 아마도 합성 최대가 나올 거죠. 원래는 각각의 전을 다 합산해서 시간대별로 합산해서 다 합산한 것 중에 제일 큰 걸 찾으시면 되는데 워낙에 A 부하가 월등하게 전력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계산 하나마나 A 부하가 피크가 나오는 이 시간대에 합성 최대가 나올 겁니다. 그럼 A는 8kg가 되겠고요. 그 시간대에 B 부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면 가장 요 시간대죠. 3kg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 부하는 이렇게 쓰다가 요 시간대에 1kg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10시가 되겠네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1kg, 3kg, 8kg가 최대로 동시에 걸리는 거니까 합산해주면 합성 최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합성 최대는 A부터 해서 8kg, 3kg, 1kg를 더해서 10의 3승을 해주시게 되면 12,000kW가 될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는 여러분 시험 보신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종합 부하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하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는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가 됩니다. 그런데 부하가 하나가 아니고 지금 세 개죠. A, B, C. 이렇게 부하가 2개 이상이 있을 때는 이 부하율이 합성 부하율 또는 종합 부하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때는 그 부하 3개를 전부 다 합성했을 때의 최대 전력과 평균 전력을 다 합성한 값으로 비교하시면 종합 부하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원래 이렇게 각각의 평균 전력을 줬기 때문에 이 평균 전력을 다 더해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평균 전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평균 전력을 각각 구해서 다 합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A 부하에 대해서 먼저 평균을 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A 부하는 자 2kg를 갖다가 여기가 6시간이 되겠죠. 여기가 2시간, 6시간, 10시, 14시, 18시, 20 이렇게 될 테니까요. 자, 2kg를 쭉 여기까지 썼다는 얘기는 6시간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자, 2kg 여기다 쓸까요? 2kg 곱하기 6시간.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6kg를 갖다가 2시간을 썼네요. 6kg 2시간. 그 다음에 7kg가 또 2시간. 그 다음에 8kg가 2시간. 그 다음에 쭉 거진 게 이게 5kg죠. 5kg가 2, 4, 6, 8, 10. 그래서 2kg 곱하기 10시간 또 플러스 쭉 떨어져서 여기가 2kg가 또 2시간 썼네요. 이렇게 다 더하신 다음에 얘를 하루 24시간으로 나누시게 되면 이게 바로 평균 전력 구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B나 C도 마찬가지로 B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이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면적을 계산해서
24로 나누시게 되면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C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평균을 다 구하신 다음에 더해 주시게 되면 우리 지금 요 교재에서는 평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풀이에는 A의 평균 구하시고 A의 평균을 구하시고 B의 평균을 구하시고 C의 평균을 구하셔서 요 구해진 값을 여기다 더해 주신 다음에 밑에는 합성 최대절로 넣으시면 되니까 1번에서 구했던 12,000이라는 합성 최대절을 넣으셔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부하율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률을 구하세요라고 나왔다고 해요. 그럼 부동률은 전체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해서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의 합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것도 일단 합성 최대 전력은 12,000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12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최대를 찾아보시면 자, A 최대는 A 부하의 최대는 자, A는 전력 가장 많이 썼을 때가 8이죠. 10의 3승이니까 8 곱하기 10의 3승 될 거고요. 자, B 부하의 최대는 B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최대로 썼을 때가 이 부분이 바로 최대가 되겠습니다. 4kg가 되겠죠. 4 곱하기 10의 3승. 자, C 부하는요. 이게 C죠. 이렇게 그래프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여기가 되겠네요. 2kg가 되겠습니다. 2 곱하기 10의 3승. 따라서 각각의 최대는 8, 4, 2에다가 10의 3승을 곱해 주시면 되니까 8, 4, 2에다가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8 더하기 4 더하기 2에다가 10의 3승에 합성 최대는 12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여기 10의 3승 어차피 약분되니까 우리 지금 풀이처럼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이 1.17이 나와서 이게 부동률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제는 종합 역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종합 역률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역률에 대한 개념 알고 계셔야 되죠. 피상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의 비를 찾아야 되는데 이 피상전력이 어떻게 구하느냐. 유효분과 무효분을 찾아서 제곱 더해서 루트 그 다음에 유효전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유효전력, 소비전력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무효전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무효전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가시면 여기에 A, B, C의 각각의 역률을 줬다라는 거예요. 100%, 80%, 60%. 자, 그렇다면 A 부하가 있고 B, C가 있을 경우에 자, 역률 코사인 세타를 줬다는 겁니다. A 부하는 역률 100%니까 1이죠. B 부하는 80%, 0.8이고요. C 부하는 60%니까 0.6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사인 값은 얼마가 되느냐? 무효율 사인은 A 부하는 역률이 1이니까 0이 될 거고요. B는 0.8이니까 0.6, C는 0.8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각 A, B, C에 대해서 역률 값을 가지고 사인 값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사인 값을 알아야 되느냐? 무효 전력을 구할 때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로 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거 다시 말하면 유효 전력의 코사인 분의 사인을 계산한 값이 바로 요게 무효 전력이 되는 거니까 사인 값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효 전력을 찾으실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A 수용가에 대해서 유효는 8,000, 8 곱하기 10의 3승이죠. 8,000이 될 것이고 얘는 무효 역률이 1이고 무효율이 0이기 때문에 무효 전력은 계산 하나만 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B 수용가는 최대가 3,000이고요. 그죠? 최대 전력이 3,000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무효 전력을 찾으면 3,000에다가 이게 탄젠트 값이 되는 거죠. 코사인 분의 사인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최대 전력은 1000kg고요. 무효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탄젠트를 적용한 겁니다. 이게 다 탄젠트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효와 무효, 유효, 무효 구하신 다음에 유효 전력끼리 다 더하시면 합성한 것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무효 전력을 다 합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분모에는 피상 전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유효 제곱, 무효 제곱의 루트로 합하시고 위에다가는 유효 전력을 집어넣으시면 최대 부하 시에 전체 역률 값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문제를 보시면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는 이 문제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겠고요. 2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A 수용가에 대해서 첨두부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첨두부하는 이제 최대부하 또는 최대 전력을 말하는 거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8kW, 8000kW 또는 8 곱하기 10의 3승 kW라고 쓰셔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에 그 첨두부하가 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 본다면 A부하가 첨두부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그래프가 달라졌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대가 좀 다르게 출제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하 곡선에 따라서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푸는 방법만 한번 알아봤다라고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도면은 잘못된 표현이 되어 있는 도면이다. 조건에 맞는 도면을 완성하시오라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약간 헷갈리셨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어떠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 자체를 딱 봐서도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어디예요? 그렇죠.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이러한 상시전원 라인을 그냥 연결해서 밑에 각종 계정기나 전자접촉기를 연결하진 않겠죠. 벌써부터 이상한 부분이 조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딱 봤더니 우리가 지금 전자접촉기 MCS와 MCD라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MCS가 스타 결선에서 Y 결선, D가 델타 결선에서 델타에서 이쪽으로 위치가 와 있는데 이 그림은요. 이쪽으로 지금 S, 아래쪽에 D가 와 있네요. 뭔가 또 얘도 스멀스멀 이상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쪽을 봤는데 지금 MCS, MCD 각종 이러한 표현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얘도 위로 쭉 하고 봤더니요. MCD가 지금 이쪽을 보시면 지금 조건 하나가 빠져 있네요. 여기 아마 MCM 메인이 하나 들어와 있었겠죠. 이게 있었다고 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회로를 딱 구성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이 MCM이 동작을 하면은 메인이기 때문에 위쪽에 메인에 자기유지가 걸리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어떠한 다른 각종 인터롤이 걸려있는 회로에 자기유지가 들어와 있네요. 일단 각종 회로가 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CS와 MC는 동시 투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MCS와 MCT가 각각이 Y 델타 회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PB-ON을 누르면 MCM과 MCS 그리고 T가 여자된다고 했네요. 그렇다면은 PB-ON을 누르면 한마디로 이쪽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이쪽 라인을 우리는 뭐한다? 삭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MCM 메인과 그리고 MCS가 먼저 여자되므로 MCS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Y 결선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머가 이렇게 여자되겠고요. 설정 시간 후 MCD가 여자되고 설정 시간 후 MCD. 그러면은 기동과 운전이 변환되는 시점이겠네요. 여자되고 MCS와 T는 소자된다. 그러면은 타이머까지도 소자시키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자, PB 오프를 누르면 모두 소자된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모두 소자되겠네요. 자, 열동계정기가 동작하게 되면 모두 소자된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동계정기 THR이 이렇게 중간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모두 소자되도록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라인만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안을 미리 좀 그려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단 여기에 좀 착안하셔야 돼요. 아마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분명히 이쪽이 MCS 그리고 이쪽이 MCD라고 나왔다가 교정된 그림에서 이쪽을 다시 MCT, MCS라고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쉽게 결선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 평소 그림대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앞에서 조건을 봤을 때
MCS 바로 스타가 Y결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아래쪽에 Y결선 모양으로 결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MCD 같은 경우는 뭐예요? 델타 결선이니까 어떻게 첫 번째 상을 따서 이렇게 오면은 어느 쪽으로? 그렇죠. 두 번째 상으로 엮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을 따서 이렇게 와서 어떻게? 그렇죠. 세 번째 상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을 따서 어디로? 그렇죠. 첫 번째 상으로 이렇게 한 칸씩을 밀어주게 되면은 델타 결선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Y와 델타를 완성시켰습니다. 물론 여기도 지금 MCM이라고 아마 있었겠죠. 뭐 이쪽은 THR이라고 있었을 테고요. 열동 계전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결선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최초 위에 머리 그림에 뭐가 있었느냐 하고 봤더니 지금 실제 시험지에서는 RS인지 RT인지는 뭐 정확히 시험 보신 분들이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묶여있던 선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 조건으로는 R상과 T상이 이렇게 단상 이선식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여기서도 만약에 연결을 한다면은 어떻게? 그렇죠. 위쪽을 뭘로? R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뽑아 오셔야겠고요. 그리고 T상을 어떻게? 최종단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각각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쪽이 MCD인가 MCS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안 되죠. 얘는 첫 번째 내가 PB 버튼을 누르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전원을 인가시켜줘야 되는 뭐? 바로 이 MCM의 자기유지 접점인 MCM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꿔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속적으로 전류가 쫙 하고 흐를 겁니다. 그리고 PB 오프를 누르면은 모든 회선을 끊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으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THR의 B접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전류가 흘렀을 때 열동계진과 동작했을 때 회로를 전체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둬 주시면 되고요. 지금 뒤쪽에 이 라인을 제가 끊어버렸죠. 그렇죠. 왜?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바로 전원이 인가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삭제해 줬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요.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최초에 PB를 누르면요. MCM과 그리고 타이머 T와 그리고 MCS 그렇죠. Y결선으로 기동을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이머 접점이 아까는 MCS 위쪽으로 A 접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설정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기동은 그렇죠. B 접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밑에 상호간에 인터록 MCT 걸어 놓고 그 다음에 MCS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운전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델타겠죠. 델타 쪽은 뭐 한다? 그렇죠.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가 일정 시간 후에 이 MCT가 동작을 하면은 타이머가 어떻게 소자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쪽에다가 지금 MCT에 B접점을 넣어 준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이 완성이 되실 텐데요. 물론 시퀀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게다가 시험 문제에서요. 이 전체를 우리 보고 그리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우리 보고 그려야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어디에? 그렇죠. 지금 얘가 일정 시간 후에 붙게 되면요. T가 소자가 되면은 어떻게? 얘조차도 다시 소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쪽에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바로 자기유지 접점 MCD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어떻게 문제가 완료된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표현한 바로 이 부분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얘도 조금 다른 모형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도 아까 뭐가 나왔었어요? 그쵸. 아마 MCM의 A 접점이 나왔을 겁니다. MCM의 A 접점. 그런데 이 접점 모양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MCT에 B 접점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쪽에 바꿨던 바로 이러한 군데를 조금 바꿔서 다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얘만이 답안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반드시 답안을 선생님들이 한번 그려보셔서 이것도 답안이 될까 하시는 건요. 저희 대산전기학원 그냥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그려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판별해서 이거는 맞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런 자기유지를 빼먹었다 그러면 좀 아쉬운 답안이 되겠죠. 물론 오답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동작을 제대로 못할 테니까요. 여자 되자마자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 얘를 그냥 놔두고 제가 밑에다가 이거를 B접점화 시켰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최소 접점수를 지향하겠죠. 가장 필요한 접점수를 이렇게 채워넣는 거는 말이 되겠지만 쓸모없는 추가 접점을 넣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당연히 채점자의 재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알맞은 답안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 그래서 밑에 추가로 넣거나 했을 때는 약간 채점자의 재량분도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거는요.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들의 역회전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 고르시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원래 분산기동형 비어 있었고요. 반발기동형 비어 있었고 세이딩 코일형 비어 있었죠. 자, 그렇다면은 각각을 이렇게 끌어와서 채우는 엮는 문제였다고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각종 단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3상과 다르게 회전력이 발생할 수가 없죠. 자체적으로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연결시켜줬죠. 그럴 때 우리가 기기에서 그랬을 때 분산 기동형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기동건선을 사용했고 반발 기동형 같은 경우는 브러쉬 자체를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고요. 세이딩 코일형 같은 경우는 아예 고정형으로 나오는 거죠. 모터 자체가 이렇게 세이딩 코일형은 고정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역회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이딩 코일형을 먼저 탁 체크를 해주셨으면은 그래도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찍어볼 수는 있었겠는데 세이딩 코일형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으셨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문제를 그대로 들고 왔고요. 해당 문제는 아마 2020년 1회 산업기사에서 그냥 이러한 분산기동형, 반발기동형, 캐리기동형 이런 것들을 쓰는 문제로 나왔다가 이번에 기사 문제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분산기동형은 뭐다? 그렇죠. 기동 권선을 이용한 거다. 반발기동형은 브러쉬를 이용한 거다. 그리고 세이딩 코일형은 고정형이다. 그래서 역회전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